자,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 관한 것입니다. 배울 주제는 이니셜과 always 문에 대해서 좀 먼저 배울 겁니다.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을 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니셜과 always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비헤이비어럴 문장들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블락킹 어사이먼트와 non 블락킹 어사이먼트라는 개념을 배우는 건데요.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사이먼트 문장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쓰임새를 구분하는 것이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타이밍 컨트롤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이벤트를 기다리게 하는 거, 이런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을 위한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럴 스테이트먼트들, 프로시저럴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는데, 뭐 if 문이나 뭐 케이스 문이나 뭐 반복문이나 이렇게 이제 C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던 그런 문장들을 베릴로그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 사용되는 구문들이 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회로의 기능을 바로 기술한다는 말이 됩니다. 회로의 기능을 가장 추상적인 레벨에서 기술하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 레벨에서 기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은 항상 이런 그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 사용되는 문장을 비헤이비어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항상 이니셜 또는 always 블락 내부에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릴로그의 문장들을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배웠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모델링 배웠잖아요. 얘네들 스트럭처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연결 정보죠. 어떻게 연결됐다 이런 거고, 데이터 플로우는 주로 수식을 가지고 나타냈었어요. 그죠? 근데 요때 쓴 주요한 그 문법적인 요소는 continuous assignment죠. assign 키워드를 써서 x는 y 더하기 z 이런 식으로 썼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거에 반해서 요거 할 때는 주로 이제 인스턴시에이션을 많이 썼고요. 이 비헤이비어럴 모델링 할 때는 주로 쓰는 문법적인 요소는 initial always 문입니다. 요것은 이제 initial이라는 키워드 또는 always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문장이거든요. initial 쓰고 그 뒤에 문장을 써요. always라고 쓰고 어떤 문장을 쓰고 이런 건데, 이 두 개가 그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헤이비어럴 스테이트먼트를 이끌어주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중요한 스펠링이 TW로 고쳐야 됩니다. 중요한 요소고요. 요것은 VHDL에서 프로세스 스테이트먼트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니셜과 always는 공이 시뮬레이션 타임 제로에서 시작하고 또 중첩돼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always 내에 또 다른 always가 오거나 이니셜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니셜 내에도 또 다른 이니셜이 오거나 always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이니셜이나 always 키워드 뒤에 문장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와야 되는 경우면은 begin, end로 이 문장들을 감싸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블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initial 블락, always 블락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니셜은 먼저 배우겠는데요. 이니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타임 제로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번만 딱 실행됩니다. 이것은 always가 반복해서 여러 번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블락이 하나의 모듈 안에 여러 개가 나타나면은 얘네들은 동시에 실행됩니다. concurrently execute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듈 스팀 안에 지금 이니셜이 4개가 있죠. 이 4개는 동시에 실행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는 인디펜던트하게 끝나게 되는, 서로 상관없이. 예. 처음 거 끝나고 두 번째 거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컨커런트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는 제각기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니셜은 m에다가 1을 어사인 해주고 바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시간 제로에서 m이 1을 가지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니셜은 시작하자마자 일단 시작해서 5나노를 기다렸다가 A에다 1을 주고 또 25나노를 더 기다렸다가 B에다 0를 줍니다. 그러니까 5나노 때 A가 1이고 25나노를 더 기다려서 30나노에 B가 0이 되고 요 두 개가 이제 두 번째 이니셜 문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니셜 문은 시작하자마자 10나노를 기다려서 X에 0을 주고 10나노 때 X에 0을 주고 그 다음에 25나노를 더 기다려서 35나노에 Y에다가 1을 줍니다. 이게 세 번째 이니셜 문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니셜 문은 50나노 기다렸다가 전체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은 동시하고 끝나는 것은 제각기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always 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lways 문은 always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게 되겠고 이니셜과 마찬가지로 타임 제로에 시작합니다. 자, 이니셜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번 실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무한 반복입니다. continuously in a looping fashion. 계속해서 실행됩니다. 마치 C에서의 무한 루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치 전원을 켜면은 시작하고 전원을 끄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을 끈다는 것은 이제 달러 피니시나 달러 스탑 태스크를 실행하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always 문이 모델링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행되는 어떤 액티비티인데 예를 들면 클락 제너레이터 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나노를 주기로 값이 반대로 바뀌는 이런 신호, 이런 클락, 주기가 20나노인 클락 신호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always 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always라고 쓰고 10나노 후에 클락 값을 뒤집어줘라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지스터 타입인 RG 타입 클락을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은 초기값이 X예요. X를 반전하면은 그냥 또 X가 됩니다. 값이 이렇게 뒤집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니셜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 클락을 0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에 의해서 처음에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always에 의해서 10나노마다 뒤집어 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니셜 문은 이 시뮬레이션을 이 클락 제너레이터를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1000나노 뒤에서 달러 피니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요것이 실행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니셜에 의해서는 B가 처음에 0이고 그 다음에 5나노에 가서 1이 되고 그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요 always 문은 A에다가 B를 할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A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다가도 B를 할당해 줍니다. 또 0이 되겠고 그럼 5나노 지나서 또 이렇게 1이 되겠죠. B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했을 때 No,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예, 문제는 이겁니다. 시뮬레이션 타임이 어드밴스 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베릴로그 시뮬레이터에서 뭔가를 실행을 시키려면은 그 어떤 특정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을 다 끝내놓고 시간이 전진합니다. 근데 타임 제로에서 시뮬레이터가 해야 될 일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타임 제로에서 always문을 실행하면은 A는 B, C는 B 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루프로 돌아가지고 A는 B, C는 B를 또 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타임 제로에서 해야 될 일이 정지가 안 되고 무한히 계속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시간 제로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시뮬레이터가 진짜 무한루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 못하기 때문에 5나노로 가지를 못하고 0나노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lways문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문장만 달랑 써놓으면은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트리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딜레이 컨트롤 하는 문장 중에 뭐 시간으로 하는 샵 2, 샵 1 이런 거를 뭐 처음에 넣던지 마지막에 넣던지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이런 게 싫으면은 골뱅이를 써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여기 always 다음에 바로 요 이벤트 표시를 begin 앞에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 신호가 바뀔 때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요 이벤트는 다음번 이벤트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게 되죠. 그때 시간이 이제 딱 증가하는 거죠. 증가해서 B가 바뀌고 그러면은 B가 바뀌면은 바뀐 것 때문에 요 always가 또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웨이브폼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지시자가 반드시 always 문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